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8일 화요일 아침 8시 5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유럽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일단 시장으로 움직였던 특별한 재료 이슈 이런 건 없었고요. 영향을 미친 게 있다라면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이런 것들 다 끝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으로서의 좀 전환 위기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 시장을 위기에서 일단 어젯밤에 견디게 해준 거는 그 기대감이다.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가 낮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왜 자꾸 나오고 있냐면 추세적이도 그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잠깐 요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안 그래도 어제 나온 건데 이 보시면은 지금까지 미국 헤드라인 CPI가 이렇게 쭉 낮아졌단 말입니다. 이 22년 6월에는 9.1%였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다시피 3점 몇 프로다 이런 게 나올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CPI가 앞으로 낮게 나올 거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잡힐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헤드라인 CPI인 거고 그 헤드라인 CPI는 연준의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지표가 아니죠. 그죠? 예. 핵심 물가,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여전히 높다. 이런 거를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채권 시장은 좀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거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 그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단 환호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니 좋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좋다라고 했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잔잔한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장기물 금리가, 그래서 요즘에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하락의 위험이 있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세장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꺾이는데 몇 달 혹은 몇 주씩 걸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오래 끌리는 시간이 질질 오래 끌리면서 투자자들의 고통도 어쨌든 상방을 보시는 분들도 깝깝할 거고 하방을 보시는 분들도 깝깝하고 그런 상황이 어떤 그런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추세의 변화가 계절의 변화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약간 비유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예를 들면 오늘이 마침 입추더라고요. 입추. 근데 엄청나게 덥죠. 가을인데 덥습니다. 그죠? 이 어떤 계절이라는 큰 추세가 변화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 살펴보면은 이런 거에서도 사실 증시의 추세 변화 이런 거하고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오늘 그죠? 입추인데도 이렇게 더워요. 막상 더위는 7월달, 6월달이 더운 게 아니고 지금이 덥죠. 그죠?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을이 더 더운 겁니다. 증시도 어쩌면 지금이 더 더울 수도 있어요. 지금이 어쩌면 더 투자자들한테 피곤한 그런 순간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유럽을 좀 먼저 볼까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예시를 보여주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보면은 이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일의 상승을 검증을 했죠.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검증을 했는데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고요. 거의 보합 정도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하방 경직성 어떤 지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하면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력이 더 튼튼해진다. 더욱더 강력한 지지력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반등의 의지를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아주 그 좋은 어떤 그런 기술적 패턴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잊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일에 상승을 검증을 했는데 이런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수 어떤 뭐 아니면 상방 베팅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기회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거 방향하고 색깔만 바꾸면 하방 베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뭐 패턴처럼 외우라 뭐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 이런 모양들이 변곡 주변에서 종종 만들어지곤 합니다. 다른 색깔로도 가능하죠, 그죠? 예, 음봉 쭈루시 나오더라도 3거래일 동안 버티니까 올라가더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이니까 외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왜 이런 게 하방 경직성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어떤 논리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거래일 동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더라, 결과적으로. 그럼 올라간다. 이것도 빠질 위기가 어젯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간다. 다만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상승이 자연스러운데 빨리빨리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돌파 한차가지 못하고 못 가면 이건 저항으로 인식되면서 또 빠진다. 그죠? 예, 이런 공부의 어떤 논리를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봤고요.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어젯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정말 좀 묘했는데요. 그 애플하고 테슬라만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막 공격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고 있었고요. 물론 그 중소형주 분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좀 만만치 않게 많은 걸로 좀 나오긴 하는데요. 잠깐 보시면 러셀 지수는 보시다시피 강보합 정도 마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어젯밤은 S&P 위주로 한 어떤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니까 어젯밤은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애플하고 테슬라만 빠지고 있었는데 역시 이거 두 종목만 빠져서는 안 되죠. 그죠? 다른 종목들이 진한 초록색으로 올라오는데 두 종목만 빠진다고 시장이 빠질 리는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역시나 장 막판에는 이렇게 뭐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진 겁니다. 그죠? 빠져야 될 자리였는데 안 빠졌으면 이제 반대의 흐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가려고 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애플, 테슬라 때문에 약하던 나스닥 지수가 다른 종목들의 힘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갔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고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양봉이 나왔는데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뭐 그래서 3거래일 동안 한 15,370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한 거고 지지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차례예요? 이제 올라가는 차례죠. 이제 지지력을 확인했으니까 다음엔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가는 차례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은 뭐 목표치는 다시 직전 고점 이런 자리까지 일단 열린 거죠. 그죠? 뭐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안 올라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근데 일단 목표치는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딘가에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일봉에서 보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저항이 없습니까? 저항은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목표치는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목표치는 일단 저 위에까지 열려버린 거고 다만 이제 목표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목표치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꺾이면은 다시 한번 뭐 다중 고점형 이야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여튼 어떤 물가 지표가 잘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일단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 확인했고 아직도 추세 전환은 멀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도 그렇죠. S&P는 더 여유로워요. S&P 중요한 자리는 4,470 정도 되는데 이 보시다시피 4,470 터치도 안 하고 반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얘도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지력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얘도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올라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뭐 일단 저렇게 지수들이 그 반등을 해줬으니까 변동성 지수들은 하락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자리 돌파 한착 했었는데 요걸 다시 붕괴시켰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뭐예요? 가야 될 때, 위로 올라가야 될 때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이제 위쪽으로 저항 테스트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올 거다. 어디까지? 다시 이런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일단 또 잘 봐야 되겠죠, 그죠? 하단까지 목표치는 열렸는데 하단까지 못 가고 중간에 어딘가에서 반등을 한다면 또 이게 이제 상승행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달러와 금리는 주춤했습니다, 그죠? 달러는 어젯밤에 그냥 뭐 주춤하는 이런 모습들. 아시아 장중에는 달러 강세 보였는데 오히려 일단 뭐 미국 증시 개장하니까 이렇게 약세를 보였네요, 장중에는. 그래서 뭐 일단 어딘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잘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금리는 일단 뭐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했는데 일단 얘도 특별한 일 없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 지난번에 급격하게 확인 없이 안착했던 이 자리에 대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직전 고점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를 진짜 돌파 안착한 게 맞는지 재차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상승 추세니까 위쪽으로 일단 단기 상승 추세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 직전 고점 자리를 완전히 안착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 여기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죠. 네. 그래서 이 자리 안착할 거냐 붕괴시킬 거냐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 얘가 이렇게 혼조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달러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딘가 그 중요한 자리, 그죠? 어딘가 중요한 자리 혹은 매물대에 지금 갇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혼조한 모습 보인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근데 10년물 금리는 저렇게 됐는데요. 2년물 금리나 이런 친구들은 일단 더 떨어졌습니다. 단기물 금리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고 있냐? 얘는 그래도 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중 고점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얘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면 결국 장단기 금리 차는 요렇게 다중바닥형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장단기 금리 차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상승 추세 만들어 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은 바닥은 다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정상화가 되려면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요. 아직 그거는 좀 멀어 보이죠. 예.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장단기 금리 차는 아무튼간 그 추세가 일단 전환이 되긴 됐다. 더 이상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입니다. 10년물, 2년물 금리인데요. 보시다시피 3중바닥형 만들어낸 거죠. 3중바닥형 만들어내고 직전 고점까지 높였으니까 뭐 물론 사실 정석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데요. 직전 고점이 워낙 높아가지고 또 그리고 워낙 이게 장단기 금리차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지면 아직 아닙니다. 그죠? 이 직전 고점 자리가 워낙 높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야 결과적으로 완전한 추세 전환입니다. 근데 일단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예. 다중바닥형 일단 바닥을 확인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쭉 떨어지면서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에 굉장한 일단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기 위를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찝찝한 면이 있는데 아마 사실상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요. 3중바닥형을 확인하고 있는데 기간도 제법 깁니다. 2023년 3월 달이니까 6개월쯤 전에 만들어낸 저점이죠. 그러니까 기간도 좀 제법 돼요. 몇 개월 동안 여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찐한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직전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는 이제 이 과정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3개월물 금리, 장단기 금리차도 얘도 이렇게 일단 상승 추세를 일단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모습 확인하면 되겠다.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 안에서 증시가 그죠? 그 세상에 무슨 일이 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뭐 단기물 국채들 입찰이 있었는데 단기물 국채 금리들은 대부분 뭐 그냥 금리에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밤부터 장기물 국채 입찰이 줄줄이 시작이 됩니다. 장기물 국채 입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오늘 밤도 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자고요. 어젯밤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금리와 달러가 주춤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예. 하여튼 오늘 밤 그 장기물 국채 금리, 오늘 밤 그 장기물 국채가 입찰을 또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조금 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국채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거의 다 봤고 애플 하나 보고 한국장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182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왜 182가 중요하냐면 6월 5일날 시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자리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실 뭐 별 의미가 없다라 말씀드렸죠. 참고로 이 182라는 이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 지난번 21년 겨울에 만들어냈던 그 직전 고점으로서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181이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그죠? 이 자리는 애플이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일단 어젯밤 애플은 급락을 하면서 그 자리가 여기였죠. 그 자리를 일단 왕창 붕괴를 시켰습니다. 왕창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 조금 좀 중장기적인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작년 겨울에 있었던 고점까지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애플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레벨업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스피 선물 보면서 말씀드린 게 코스피 지금 뭐 당장 뭐 선물 340 부근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물 340이란 자리를 크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떤 181, 182라는 자리,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다.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다시 그 레벨업 됐던 부분을 다시 되돌려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큰 박스권 구간 안에 있죠. 그 박스권 구간 안에까지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요.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결과적으로 다시 이 라인을 테스트하겠다.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강력했던 매수세에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봐라 조금 심상치 않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지? 앞으로 의심해보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일단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상승 추세입니다. 강력한 상승 중에 대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럼 5일선이 어디쯤 내려오겠습니까? 5일선이 아마 여기쯤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격도가 엄청나다. 이 정도면 단기 언더슈팅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중에 의미 있는 매도세 처음 등장한 거죠. 눌림시 매수로 보는 게 일단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눌림이라고 하기에는 중요한 지지선들을 너무 왕창 깨버리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단순히 눌림으로만 보기엔 조금 좀 의문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심해 볼 만하다고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데 일단 아직까지 제 생각에 눌림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급격한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중요한 자리는 여긴데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애플도 결과적으로 뭐 죽든 살든 그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저항 테스트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얘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쪽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좀 많아 보이긴 한다.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애플을 더 사든지 아니면 여기서 공매도를 때리든지 그건 이제 본인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의미 있는 매도세는 처음으로 나왔고 이 매도세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레벨업이냐 마냐 이거를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혹은 좀 작은 관점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서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는지 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 안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플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작정 독주의 구간은 끝난 거고요. 이제 애플도 의심의 보자의 구간으로 들어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계절의 변화처럼 생각하자. 한여름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태풍이 불어서 기온이 조금 식은 거예요. 태풍 지나고 나면 한겨울입니까? 아니죠. 예, 태풍이 지나가도 여름, 아직도 뜨거운 기온은 여전하다. 뜨거운 기운이 여전하니까 낮아졌던 기온은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다만 이제 다음번에 기온이 올라왔을 때 가을이니까 겨울이 올 걸 대비해서 여기서 뭐 하방을 진입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여름이 더 이어질지 그건 이제 가서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도 의미는 있다, 그죠?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패턴에서 이런 기술적 패턴에서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 물론 정확한 그런 패턴은 아니긴 한데요. 제가 S&P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패턴이긴 한데 약간 어떤 쐐기형 비스무리한 패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쐐기형은 아닌데요. 이건 삼각 수렴형이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막 죽이면서 몇 주간 잘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른 건 하루 이틀 만에 몽땅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패턴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애플도 좀 그렇긴 했어요. 그 S&P처럼 뭐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그 변동성을 굉장히 죽이면서 천천히 잘 올라왔단 말이에요. 변동성 죽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이런 패턴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좀 눈에 좀 잘 익혀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은 요 정도 변동성 축소되다가 확 확대되는 이 정도 그림까지는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애플은 이제 워낙 이게 그래도 자체적인 변동성이 워낙 큰 편이라 이런 독특한 모습도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제부터 올랐던 건가요? 여기부터 올랐었죠. 예, 2023년 6월 다시 6월로 돌아갔습니다. 2달 동안 오른 거 하나 둘 셋 넷 한 거의 그죠? 거의 3, 4거래일 만에 다 되돌린 거예요. 이런 일들 종종 나타난다. 예,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줄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빵 급락이 터지는 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하방 에너지가 급격히 소진되는 경우가 그 어떤 지금까지 누적시켰던 어떤 하방 압력을 급격히 소진해 버리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급락, 폭락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급락, 폭락이 시작되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제 빠지긴 빠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반등도 크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폭락이 나타나려면 제 생각엔 애플 부도 위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애플이 부도가 나겠어요. 그죠? 이익이 어마어마한데 영업이익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부도는 안 나죠. 그죠? 지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 증시 다 봤고요. 국제유가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국제유가 계속해서 이 매물대에 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 매물대 대략적으로 여기 이 구간이죠. 예, 매물 소화하고 있다. 일단 더 올라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승이 주춤한 거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얘가 올라가면 인플레도 올라가겠죠. 그죠? 예. 결과적으로 국제유가 오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그 구리값은 좀 약한 꼬라지를 보니까 중국 경기는 안 좋나 싶긴 합니다. 뭐 그래도 얘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긴 한데요. 근데 구리가 좀 약간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구리가 어젯밤에 살짝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살짝 하락 마감하면서 제 생각에 지금 대충 줄을 끄은 거라 명확하지는 않은데 얘가 일단 지켜야 되는 이런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을 붕괴시킨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면은 어젯밤에 이걸 붕괴시키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일단 붕괴가 됐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구리값과 중국 증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어제 342 일단 붕괴시켰죠, 그죠? 342 붕괴시켰으니까 342는 저항이 된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박스권이라 가지고 이 뭐 쉽게 빠지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계속해서 검증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구간 이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면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죠? 저항이 누적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할지 양봉으로 마감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342가
일단 저항이다. 그리고 어제 좀 의미 있게 좀 붕괴시켰으니까, 그죠? 이거 지난번에 한 번 붕괴시켰다가 이번에 또 한 번 붕괴시켰으니까 이번에 342 붕괴는 일단은 좀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42가 저항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 충분히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끝까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러다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마감되면은 어떤 그 위쪽에 저항을 누적하는 그림이 나와서 코스피는 상당히 급락 위험에 취약해지게 된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뭐 하는 날인가요? 직전 저점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가 붕괴될지 안 될지 잘 보시면 되겠죠. 붕괴되면 이제 뭐 쌍고점이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방 베팅 근거가 강해지는 거고요. 붕괴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음봉만 보고 하방 진입을 하면 이런 건 별로 안 좋다. 왜냐? 지지선이니까요, 그죠? 지지선이니까 좀 그런 건 좀 별로 안 좋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환율은 뭐 잘 올라가고 있네요. 특별한 일 없네요, 그죠? 환율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298원 그리고 1310원 정도 매물대인데요. 매물대에서 저항 테스트 하고 있다.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특별히 이야기 해드릴 거 없고, 하여튼 오늘 일단 코스피가 저렇게 갭상승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하락이 맞는지. 그런 식으로 검증 과정. 오늘 환율도 그렇죠. 뭐 환율도 뭐 그냥 애매하게 살짝 갭상승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매물 소화하고 뭐 이런 겁니다. 또 그 코스닥도 어때요? 코스닥도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출발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한국 관련된 자산들은요. 오늘 큰 움직임은 없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은 코스피가 전일 저점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코스닥이 직전 저점 붕괴시키면은 그럼 이제 변동성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조용하다. 그게 아니면 별일 없을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은 깝깝하게 시작한 겁니다. 장중에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난리도 날 수 있지만 그건 붕괴되면 그런 거고요. 붕괴 안 되면 조용하게 마감할 거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저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뭐 특별히 할 말 없네요. 뭐 에코프로 친구들은 계속 약하니까 뭐 거기에 맞게. 삼성전자는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갭상승 출발하면 이렇게 저항만 누적시킬 가능성이 좀 높죠.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12만원 지지력 확보한 가운데 위쪽에 어제 윗골이 길게 나왔네요. 어제 양봉 검증하고 있네요. 그죠? 오늘 이렇게 음봉에 하락 마감하면 하방 베팅에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